이 아이가 뭘 해서 부모가 열받는 이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사실은 부모를 그대로 섭취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은 근육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은 아이의 성향을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이런 기질이다, 저런 기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성향에 대해서 나누셨더라고요.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를 저는 기반해요. 한 사람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놓고 본 이제 에릭슨부터 이렇게 봤는데 네. 관통하는 꿰는 것 가장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얘가 태어나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얘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얘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를 놓고 보면 얘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네요. 받는 거네요. 그치. 아이는 이 세상에 그냥 오고요. 온 아이를 부모가 이 세상에 내놨을 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도 이해도 그다음 모든 것들이 위부터 내려온다. 이게 보웬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가계도예요. 네. 그러니까 가계도는 위부터 내려온다라고 봤을 때 이 아이가 반응하는 리액션은 이 아이가 뭘 해서 부모가 열받는 이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사실은 부모를 그대로 섭취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기 점검 빨리 해야죠. 그렇네요. 내가 지금 아픈가? 아니면 내가 속상한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이 아이를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어야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좀 건강하고 따뜻하게 내려가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너무 공감이 되면서 나 점검해야 되겠다. 이러는. 그래서 출발 시점부터가 나로부터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엄마가 억울하다거나 내가 정말 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투사적인 감정 이런 걸 좀 접고 볼 수 있죠. 좀 객관적으로 봐질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침을 그림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림책이라는 물성이 네.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독서치유 심리학자라고 불려요. 네. 자, 그러면 치유 심리학자인데 어떠한 걸 가지고 치유하는가. 그래서 정통 대면법,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와서 상담하는 네. 그런 1:1 정통 대면법보다 저는 이제 대면도 대면이지만 중간에 어떤 매개를 둬요. 네. 그게 이제 독서. 근데 이제 서가 책, 영화, 드라마, 뭐 심지어 음악, 그림 다 되거든요. 네. 그 서라는 게 이제 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화된 그리고 그 안에서 플롯화돼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 모든 게 이제 선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넓은 개념을 좁혀서 그림책으로 본 이유는 아까의 그 물성, 그림과 책이라고 하는 요거에서 그림이 갖는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보여지는 그림인데 그 보여지는 그림 안에서 누구는 이걸 느끼고 누군 저걸 느끼고 되게 다르거든요. 네. 결국 그 그림을 보는 데서 각자의 무의식이 적당하게 그들을 자극하고 좀 올리는 면이 있어요. 끌어올리는. 그러니 부모가 내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져온 이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좀 더 아주 직관적으로 팍 보이게. 예. 그리고 또 요새 시간 없죠. 앉아가지고 육아서 읽고 뭐 이러는 그렇죠. 것보다 이 그림책을 통해 너 이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딱 들여다 놓고 이거 봐봐 라고 하면 또 사실 또 저항감도 있고 그림책이 갖는 뭐 정보 내지는 교훈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찐으로 오는 직관 네. 그거에 의한 통찰이 되게 크죠. 예. 예. 요즘은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네. 요즘에 막 드라마도 막 그렇게 나오고. 맞아. 더 글로리를 보면 너무 진짜 무서운데. 섬뜩하죠. 네. 그게 진짜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아이들을 좀 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에 조금 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부모는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드라마 하고 있는 것도 네. 청주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 모티브화 된 거라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실제 겪은, 그럼 누군가는 겪었고 네. 그럼 누군가는 피해자잖아요. 그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네네네. 결국 그 사건이 지금 나의 here and now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되게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움찔움찔 놀라는 그쵸. 이거는 네. 정말 오랜 동안 그 사람을 잡고 가요. 아이가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 중에는 사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이나 또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노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 아이한테 강요하는 일정 부분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당해봤어. 네. 그러니 너는 절대 안 돼. 눈 부릅뜨고 누가 너한테 뭘 했을 때 거기 악에 받쳐서 근데 만약에 성정이 소크라테스의 기질론으로 봤을 때 되게 우울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하라 그러고 뭐 이러라 그러면 아이는 그것 또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쉽지 그쵸. 않죠. 부모 입장에서 너는 강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밑단에 본인의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네네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의 문제로 아이에게 지금 투영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아이의 성향과 상관없이 부모가 부모의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아이에게 조금 강요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제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 나 하나 바로 서자. 바로 서다. 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렇게 또 간단하지만은 그렇죠. 않아요. 네. 전생애를 놓고 본 학자가 있어요. 네. 에릭슨이라고. 이 에릭슨이 전생애 발달론 말할 때 정체성 중요해요 막 이러거든요. 네네. 나 누군가? 음. 나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사실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덴마크인이야. 근데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 막 바깥이 탕탕탕 되면서 딱 나왔는데 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하고 덴마크인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유태인 아버지 밑에서 유태인 문화에 자기가 노출돼 살았어. 이 사람 미치는 거죠. 유태인 애들, 유태교의 그 교육이 또 되게 정교하고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에릭슨은 미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에릭슨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해요. 나 누군가? 난 출생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나 나 어떻게 된 거지?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방황하고 나중에 이제 되게 괜찮은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서 이게 사람이 돼. 근데 에릭슨의 이 경험이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식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여해서 너 누군지 아니 너는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학문적인 것에도 되게 그 정체성이라는 걸 기둥 삼아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에릭슨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고생했고 고민했고 그것 때문에 아팠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해줬던 말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 말에 힘을 얻었지? 또 어떤 말이 나를 상처 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씩 해가면서 나를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남편하고도 부딪히면 어떤 말에 내가 팩하지? 왜 나는 그 말이 그렇게 팩하는 상황으로 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점검 이후에 아이가 나한테 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점검들이 좀 돼서 조금 자기를 가다듬은 뒤에 네. 애가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정리된 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제 제자들한테 나 하나 바로 서자 라는 걸 모토화해서 외워 맨날 아침마다 거울 보고 그거 시키거든요. 나 하나 바로 서자 이렇게. 나 하나 바로 써자. 예. 한번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나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그 관계, 이걸 이제 대상이라는데 대상 관계가 사실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히어앤나우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영향도 미쳐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또 조직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살잖아요. 사회 속에. 거기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린 애착 유형은 성인 애착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